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경제부터 살리고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민생 천재 안진걸 소장과 임세훈 소장의 경제. 자, 경제 살리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2주 만에 격주로 매불쇼 보군요. 왔습니다. 매주 와야 되는데 네. 정말 알찬 소식, 알찬 활동 가득한데 네. 매주 불러주세요. 네, 편성에 개입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 인사 이렇게 약식으로 갑니까 오늘은? 아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초대 소장이자 공동소장 이분만 나오시면 깨갱이야. 어, 저분은. 깨갱이야. 아유, 우리 임세은 소장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꼼짝 못해. 안진걸입니다. 네. 아주 훈훈한 소식 하나 또 전하면서요. 우리가 2주 전에 뭘 풋살 결국은 대회를 했어요. 풋살 대회. 하네. 풋살 대회인데 이제 체육쌤은 지금 아파갖고 못 나오잖아요. 네. 8개 팀이 나와가지고 220만 원의 수익금을 남겼거든요. 네. 그걸 인천 청소년 자립관으로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고맙다. 그 청소년들이 풋살 대회도 나오셨고. 근데 거기 뭐 박시영 TV 팀도 나오고 이기영 영화배우 팀도 나오니까 그 청소년 너무 좋아하고 또 희망과 힘을 얻고 간 거예요. 네. 근데 220만 원 기부까지 했다니까 더 청소년들이 밝아진 거예요. 아휴, 그래서 풋살도 하고 기부도 하고 청소년들 응원도 하고. 아유, 안진걸 잘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네. 진짜 정말 천사야. 아닙니다. 날개 어디 있어? 예, 또 날개. 그 요즘에 이제 너무 친일 매국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또 있어. 정의기억연대하고 윤명호는 사실상 무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굴러가는데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정의기억연대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또 촛불행동에 1,000만 원을 또 기부하고 왔습니다. 진짜로? 네. 아니 무슨 뭐 전두환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형 저희는 그 사람들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기업들의 삥을 뜯은 아니 정말 왜 이렇게 돈을 그걸 좀 자랑해야 진짜. 아니 이 자랑해야 돼. 뭐야, 아니야 이 자랑해야 돼. 또 시작. 자랑해야 예, 돼. 이렇게 훈훈한 소식 아, 요 무슨 정도 얘기예요? 하고. 이건 자랑해야지. 예, 맞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할 게 많은데 요 정도만 일단 하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임세은 소장님으로. 네, 자, 예. 그리고 하세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네. 임세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도 네. 그 거래소 파산 관련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파산이더라고요. 파산. 네, 그래서 네. 그때도 파산해서 조회수를 파괴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매우 걱정됩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오셨을 때 댓글에 네. 거의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글이 네. 임세훈 씨가 왜 이렇게 긴장하냐 이런 글들이 많았는데 내가 그 비밀을 알아냈어요. 뭐예요? 제보가 왔는데 네. 임세훈의 이상형이 정영진이래. 맞아요. 맞지? 맞아요. 그래서 맞지? 내 제보 맞아요, 받았어. 맞아요. 형이 네.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형이라는 네. 거야. 에이. 아니 진짜로 제보가 왔다. 맞지 근데? 맞아요. 제보를 받았어. 그래서 증거 영상까지 보냈어 나한테. 사실 진짜? 임세은 소장이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에요? 오늘 최고의 선물이 매불쇼 출연이고 와 정영진. 이상형을 만나는 거예요. 선물이야? 아, 네, 진짜로? 선물이에요. 와. 인생 자체가 선물이세요. 근데 왜? 저는 체육쌤 편이다 해서 우리 싸웠어요. 됐어요. 자기는 정영진, 저는 체육하면서 싸웠어요. 기분 더 나쁘니까. 공동소장끼리. 네. 아니 저는 체육쌤 제가 완전 기분 팬인데. 나쁘다고요. 알겠어. 정영진이 어떤 면이 그렇게 아니. 완벽한 아니 이상형이에요? 또못 쳐다보겠다 지금 아, 얘기하는 형 진짜 장난이 아니고. 아니, 이게 못 쳐다본대. 진지하게. 아니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좀 더 민망해가지고 진지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예, 진지하게 형. 아니. 뭐가 있을까? 꼴보기 싫어. 뭐였지? 되기 싫어 진짜. 네. 눈이 안 보이는 거. 눈 감고 있는 게. 그래서 아예 네. 페이스대로 하지 못하고 벌벌 그래요? 떨다가 갔다는 거야. 오늘은 네. 그럼 제가 저 뒤돌아 있을 테니까. 형이 더 사랑으로 감싸주셔야죠. 더 긴장하는 거 그래야 아니- 또 부드럽게 아, 그래? 이어지죠. 그러니까 네. 아니 실제로 다른 방송이라든지 본인 유튜브 임세은 식당 TV에서는 엄청 재밌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쇼만 나오면 이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지금 네. 뭐 쫓기 왔어. 다들 무슨 뽀뽀해. 야 쫓기 왔냐? 씨, 뭐 술자리냐? 뭘 뽀뽀해? 투다리. 투다리도 아니고 뭘 자꾸 뽀뽀해. 아, 웃겨.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언제부터예요? 그 마음은? 네? 언제부터? 솔직하게. 아니 그때 처음 왔을 때. 어. 뵀을 때. 뭐 나 인정하는 거 같잖아. 그럼 이제. 첫눈에 그냥 완전히. 처음 오자마자. 날라갔나? 아유, 네. 다행이다.
자, 그래서 오늘- 그때 방송을 네. 제대로 네.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아, 주제가 네. 코인이어가지고 대중성이 네. 좀 네.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실리콘밸리 아니 파산을 오늘도 들고 어려워 지금 왔으니까. 큰일 네. 났어요. 아니 근데 그건 굉장히 조회수 파괴. 대중적이니까.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목표를 안 소장님 말씀하는 거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는 아, 걸로. 자제. 네. 아, 미디어 그것도 칼로 큰일입니다. 왔습니다. 그게 제일 큰 네. 일입니다. 우리가 벌써 못 자제하고 하거든요. 있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아, 그래요? 윤세영 아니 소장님께서. 뭐 하세요. 아, 형부터 하래요. 소장님부터. 네. 그러면 갑자기 지난주에 2주 전에 정말 저는 매불쇼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요. 그 우리 생활비 생계비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생활비 생계비 아니, 뭘 꿀- 무정부야. 아니 그런 풍자가 돌잖아요. 진짜. 아나키즘이죠. 윤석열 정부의 노선은 아나키즘이에요. 아, 형, 형 준비한 것만 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비 생계비 이제 꿀팁 드렸잖아요. 네. 체육 MC께서 그것을 커뮤니티 올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 몇 개를 진짜 그날 밤에 잠 안 자고 만들어서 아, 했더니 네네. 올렸더니 좋아요가 몇천 개가 달려 있고 네, 너무 댓글도 감사합니다. 몇 개가 달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질문 주신 것들 짧게 요거 하고 임sen수님께 가겠습니다. Q&A를 해 또? 아니 질문이 왔으니까 근데 이건 국민들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먼저 알뜰폰 중에서 국민은행은 요금 감면 적용해 주겠다 참고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알뜰폰 중에는 아마 요금 감면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나 이런 거 감면해 주는 데가 있나 봐요. 원래 알뜰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12,100원 감면 받는 거하고 선택약정 할인 25% 받는 거 있잖아요. 기기지원금 안 받는 대신 하는 거 또는 기기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정기간이 끝나면 25% 요금 할인 받는 거. 체육 MC님 하셨어요 그거? 아, 저는 휴대전화를 바꿀 참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예. 바꿀 때 예. 기기지원금 받지 말고 25% 요금 할인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아. 기기지원금만 계산해 보면 25% 요금 할인이 더 요즘에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유리해? 아,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거는 꿀팁이네. 그렇죠. 아, 둘 그것도 중에 내가 꿀팁이죠. 선택하는데 네. 기기 지원금보다 요금 25% 할인 약정이 더 유리하다. 특히 요금제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돈을 이거 할인 알았어요?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어. 저 애플폰,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나 아이폰 경우는 쓰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는 기기 지원보다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하고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 가게 따라서 좀 할인폭이 큰 데가 많아갖고 그런 경우는 아마 기기 지원이 조금 더 그렇죠. 유리할 수도 있을 그걸 거예요. 네. 비교해달라면 비교해줘요. 그래서 기기지원금이 2년 동안 더 크다. 그러면 그걸 받으면 되는 아, 거고. 그래? 그냥 기기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기기지원 그 약정기간이 끝나 다음날 20% 요금 할인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 그 포인트였어. 그걸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 네. 그리고 자기가 요금 할인 받고 있으니까 안심해 버리는데 요금 할인 받을 때 1년이나 2년 약정 기한 설정했잖아요. 그거 지나면 또 요금 할인이 없어지니까 그걸 연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또 선택약정 할인 웃긴 게 문재인 정부 때 전에 가입한 사람도 20%만 할인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박근혜 정부 때는 20%까지만 할인이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25% 요금 할인 올려가지고 그 이후 가입자들만 20% 요금 할인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2017년도가 기니까 그 이후 가입자겠죠. 그다음에 65세 이상 할인 12,100원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최대고 만약에 요금제가 2만 원이면 50%에 10,000원만 할인 받더라. 맞습니다. 12,100원이 최대치예요. 근데 2만 원인데 12,100원 할인해 버리면 8,000원도 안 돼버리네 요금제가. 그럼 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50% 할인 목표로 해서 12,100원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금리 인하권은 자동차로 캐피탈은 적용 안 되나 보네요. 아닙니다. 금리 인하권은 금리 인하 형 요건. 천천히 해. 아니 할 거면은 천천히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게 더 낫고. 아니 해야지. 그냥 천천히. 금리 인하권은 캐피탈은 적용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캐피탈 적용됩니다. 돼? 방금 여신 전문 금융협회 관계자하고 제가 길게 통화도 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 적용이 되고 대부업을 예. 제외한 금융기관 다 예, 됩니다. 요즘은 은행연합회나 여신전문금융협회 들어가시면 그 각 사의 금리나 요구권 수용률, 수용 건수가 공시가 돼 있어요. 비교 공시가.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이거 참조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강력히 다시 한번 호소드렸습니다. 네. 금리나 요구권을 수용을 좀 늘려달라. 더 늘려달라.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도 되냐? 뭐 대출의 목적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신용도, 그다음에 승진, 급여 상승, 소득 상승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 아니고. 어려울 전세자금 때 인하해줘야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죠. 이미 금리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높은 금리를 썼다고 쳐요. 네. 근데 내가 승진을 했어. 그렇지. 월급이 늘어났어. 기분 상속을 좋게 받았어. 증여를 요구해라. 받았어. 인터넷 은행에서 보내준 거 보니까 신용도가 날 상승했네. 그럼 즉시 온라인으로 요구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본인 그 소득이라든지 신용 정도 그걸 동일해라 그래요. 네. 동의하면 바로
심지어는 하루 만에 결정 나는 하루 거예요. 만에. 금리나. 와, 이건 기분 좋겠다. 예. 승인해주면. 맞습니다. 맞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은 수용률이 50%가 안 되는데 저는 네. 50% 이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진짜 꿀팁인데요. 네. 지금 너무 빚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생이 많으니까 네. 5월달에 제가 그럼 대출을 더 저금리로 중저금리로 갈아타게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한 대출 인프라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A 기간에서 대출 5%를 받았다 쳐요. 근데 거기에 B, C, D의 대출 이자가 보니까 3%야. 더 나죠. B로 딱 클릭하잖아요. 어. 그럼 대출이 3% 금리로 이동되어 있어요. 에? 이제 그럼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5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앞으로. 네, 오. 5월달에. 야, 그거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대출 기관을 바로 바꾼다고요? 네. 그게 아니, 돼? 자, 대출 이율을 비교를 해줘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체육은행, 정영진은행, 임센은행. 내가 임센은행에서 5% 불렸는데 체육은행 3%네. 3%야. 나 바꾸고 싶어. 정영진은행 7% 악덕이네. 안 되겠네. 다 임센은행으로 가야죠. 임센시당 TV로 받듯이. 근데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렇게 옮긴다고? 예. 그것을 그건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해야죠.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현 안진걸. 예를 들면 대박이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A 은행이면 A 은행이 내가 빌렸으면 여기에서 내가 갚은 걸로 하고 B 은행으로 빌리는 걸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형식. 맞습니다. 그러면 형식 갈아타는 거예요. 예,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이 한다는 게 이번 방침입니다. 오. 왜냐하면 금리 획기적이다. 부담이 너무 세니까. 와.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가 우리 국민들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5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월달에 아마 지금 현재 가칭은 대한 대출 인프라라는 건데 마지막 100% 설계가 공개는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어카운트 인포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최고로 잘하는 정책 중 하나거든요. 모든 휴면 예금, 모든 휴면 보험금, 모든 신용카드 포인트를 다 조회해서 한 화면에 다 볼 수 바로 있고. 현금화 돼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지금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데 중저금리로 대한대출을 근데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대박인데. 내가 알아봤을 당시에 3%, 5%, 7%가 있는데 내가 5%를 쓰고 싶어 쓴 게 아니고 3%를 쓰고 싶지만 A 기관에서 안 받아주니까 5%짜리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근데 안 알아보고 하는 경우도 있죠. 급하니까. 몰라서. 우리가 아니 정영진 씨가 말한 이 케이스도 가능해요?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데? 자, 대한대출 인프라가 생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게 5월에 하자. 이제 최종적으로 공표가 될 때 소장님 5월에 그걸 다시 설명하고 만약 아쉬운 점도 우리가 비판하고. 그만하래. 제동 들어갑니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 그만해. 자, 일단 요 정도 하고. 요 정도로 정리합니다. 와, 근데 임세훈 소장님이 많이 참았어. 진짜 많이 참았어. 자, 정영진 씨 아니었으면 욕 나갔거든. 정영진 씨 있으니까 예쁘게 그만해. 형 때문에 예쁘게 하는 거야. 잘못하면 저 맞아요. 얼마나 터프한데요. 세윤 씨 아이템 한번 가볼까요? 형이 좀 주도적으로 진행해. 아니 이상해졌잖아요 괜히. 와 진짜 수줍어하시네. 형이 진행해. 형이 진행해. 자, 어떤 아이템 갖고 온 거예요? 네. 와 목소리 꿀보이스. 너무 좋다. 정영진 꿀보이스.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어렵지. 네 지금 2022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왜 자꾸 웃으셔가지고 민망한데. 이거 웃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인상 쓰고 있어. 아니 지금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데 지금 웃을 때야 지금. 아니. 잠깐만. 그럼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국가 경제가 뭘로 구성되는지 아세요? 국가 경제가. 국가 경제 뭘로 네. 구성돼요? 뭘로 구성되냐? 모르시죠? 네. 왜 나한테 해? 정영진 보고 해. 못 쳐다봐 거기는. 아니. 태우기 아니 괜히 또 이상해서 못 쳐다보고 있어요. 꿀보이스 형 네. 대답해. 네. 같이 대화해. 국가 경제는 뭐 네. 우리 가게, 정부, 기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슷했어요. 틀렸는데 또 맞다고 해준다. 뭐예요? 그 소비와 투자와 그 지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이라고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이렇게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맞대. 뭐라도 그런데요. 예쁜 거지. 대략 느낌은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 경제를 이루려면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상쇄를 하거나 아니면 다 좋거나 하면 제일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역대급으로 안 좋아요. 와.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연속 12개월 연속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12개월 연속이었던 전례가 있어요? 거의 없죠. 아니, 아, 거의 없어? 네, 외환위기 때 있었고 아. 그다음에 25년 만에는 거의 최초입니다. 25년 만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래프 볼까요? 네, 근데 형이 봐줬으면 안 돼. 형이 좀 봐줬으면 안 돼. 예. 뭔데 무슨 그래프야 저게? 눈이 어. 안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임세현 심박수야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심장이 요동친다. 뭔데 진짜 뭔데 심장이 이렇게 요동쳐? 아니 저 처음에 보이는 건 97년대 외환위기 때인데 네. 이제 밑에 내려가는 게 이제 적자의 폭과 기간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외환위기 때가 이제 길이는 좀 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가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인데요. 깊이는 조금 더 깊어졌지만 이렇게 기간 좀 짧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이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 이 깊이가 거의 한 3배, 4배일 거고 아마 그 기간도 사실상 예측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깊어? 네. 예. 와, 좀 심각하죠. 심각하네. 특히나 이제 앞전에는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났었기 때문에 와. 또 이제 그 체감이 아마 더 더클 수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사 이후에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지난 1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로 최초로 돌파를 한 했어요. 달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가장 최초. 깊은 거네. 최초. 1월에 네, 1월에. 2월은 좋아지겠지. 2월. 2월은 조금 나아요. 아, 2월은 비슷한데 100억은 안 넘고 와, 1월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심각한 것은 1월, 2월 그 2달 동안의 무역 적자가 228억 달러입니다. 아유. 근데 이거는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6개월치의 적자랑 비슷해요. 2개월인데 네. 3배네 그러면. 3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죠. 아니 이렇게 심각한데. 뉴스가 안 나옵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 예. 그 왜 삭발 안 해요? 예. 아 이렇게 심각한데. 예. 임세훈 소장님과 같이 삭발하겠습니다. 왜 나는 끌어들여? 그러니까 아까 임세훈 소장 표 잘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하다고? IMF 때는 기간이 길었어요. 기간이. 그래도 그 폭이 지금 지금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근데 IMF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익쌤이 너무 지적하는데 이 정도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난리지. 아니 난리잖아 실제. 이거 제2IMF보다 더 심각한 일이 네. 발생하고 있다. 네. 13개월 연속이니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근데 무역 제대로 적자가 지적을 안 해요. 심한지 이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해오셨죠. 특히 이제 아마 반도체 비중이 우리가 수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네. 반도체 관련 이제 수출과 반도체 비중이 차지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반도체.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네. 대중국 무역이 거의 이제 중단된 상태가 그 됐습니다. 정도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재고가 아마 한 16개월치가 거의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도 표 하나 네. 있는데요. 얼마나 오. 심각하냐면 정영훈 지금 씨가 다 좀 마이너스입니다. 봐줬으면 한답니다. 야. 또 내가 볼게요. 지금 뭐 컴퓨터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관련된 저희 IT 쪽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쭉쭉쭉 다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인데 유일하게 이제 자동차와 선박만 조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수출이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진짜 심각하네. 네. 근데 저 심각합니다.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 또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IRA. 미국으로. 네. 네. 이제 IRA는 아직 저기선 반영은 안 된 네. 거고 아 반영 안 네. 된 앞으로 거야. 그러니까 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럼 위기가 거예요. 앞으로 올 좀 수도 위험 요소가 네, 남아 네, 있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는 과연 좋나? 그럼 보통은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내수를 가장 크게 이끄는 거는 건설과 뭐 이런 토건, 건설 쪽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요새 분양도 안 되고 건설도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임세현 해야 돈을 많이 쓰시면 되죠. 임세현은 지금 경제 죽어나가는데 웃고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나 진짜 꿀이 어이없네. 꿀 떨어지는 관계다. 아니 네. 왜 그래요? 네. 진짜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네. 물어보시니까 진지하니까. 놀랬죠. 아유, 네, 진지합니다. 지금 무역 수지 네. 떨어지는데 네. 지금 눈에서는 꿀 떨어지고 앉았고 지금 아유. 그러니까 나 진짜.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개입하면 수출이 엄청난 위기가 생겼잖아요. 13개월 무역시 적자고. 근데 그 주요한 원인이 중국 러시아와의 갑자기 적대 관계를 상정하고 이란도 적대시해버리고 범사회주권한테 멸콩놀이 해버리고 대통령이나 네. 정영진 쌤 말고 네. 문제는 정용진이가 네. 그러면서 지금 한번 정말 우리 방송 듣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하게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사업하거나 무역하는 분들한테 지금 물어보시면요.
생각보다 분위기 훨씬 더 살벌하대요. 더 살벌해? 예. 아. 아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나타나서 균형외교, 무역외교, 경제외교 하다가 실내외교 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그것도 대등한 파트너도 아니고 부하로 들어가서 적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무역 그다음에 투자하는 데가 다 얼어붙어 있는 거죠. 네. 수출도 급감하고 수입도 임세훈 소장님 말씀 좀 더 들어도 될까요? 예, 네. 그럼요. 그럼요래. 예, 맞습니다. 그럼요. 아니, 약간만 거들어대세요. 임세훈 소장님이 영진 때 힘들어하신 아니 것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꾸 알겠습니다. 그렇게 몰아가지 마요. 진짜 네. 왜 그래 진지한데. 아 정말. 무역 적자 굉장히 심각하고 경제 심각한데. 내수 네.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건설 관련한 사람들의 그 인원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수도 잘 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러면 정부 지출을 조금 풀어서 경제를 좀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 아, 그것도 안 돼. 예, 재정을 풀면 또 아이고. 지금까지 이런 그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했던 게 이제 흐지부지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상황이다. 진퇴양난 네. 양쪽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경제 이렇게 매우 안 좋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망한 거 요것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지금 아, 최근에 요거 뭐 뉴스에 앞으로 여진이 없을 거라고 하더니 뭐 계속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이제 뭐 이 은행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보면 네.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라는 그 벤처 스타트업 네, 중심에 네, 있는 그 업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특성화된 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애플이 이제 약간 스타트업 기업일 때 애플과 뭐 오라클 이런 거 같이 성장한 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좀 옛날에는 이제 약간 롤모델 같이 아. 이런 그 벤처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 롤모델로 여겨졌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파산 상태가 와. 났죠. 음. 근데 그러면 왜 망했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배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벤처 스타트업의 업황 현황,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은행에 약간 좀 현명하지 못한 투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우리 IT 기술의 발달 이런 부분이 이제 혼합돼서 결국은 이게 아마 하루 만에 한 3일 걸렸어요. 파산하는데. 3일 만에 빨리, 망했다. 예, 예. 40년 된 네. 은행인데 3일 만에 망했다. 이 은행의 규모가 우리나라 은행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야? 네.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뭐 망한 은행 중엔 뭐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고. 역대 망한 네. 은행 중에 두 번째로 큰 근데 은행. 이제 이게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는 미국 전체 금융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 네. 이거 뭐 큰 문제 있겠나 싶긴 하잖아요. 근데 음.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보면 그때도 먼저 금융위기 오기 한 1년 반쯤 전에 이미 작은 지방은행 하나가 망했어. 전조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에이 뭐 저건 뭐 작은 은행 저거 하나 정도 괜찮지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좀 큰 은행이 하나가 또 휘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먼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하나 좀 힘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몇 개 작은 건 좀 망해서 이거 정도는 괜찮다 하는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고 글로벌 탑 5 은행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좀 휘청해. 휘청해 또. 그래서 이게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면 정말 다행인데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파산이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야 네. 오빠라고 또 딱 부연 설명해주네. 오빠라고 네. 부연 설명을 싹 또 한번 해줘. 야, 아이템 오늘- 좋다. 오늘 망한 것 같은데. 아니 설마. 아니 네. 중요한 네. 아니 이슈고. 오히려 네. 되게 좋아요. 잘 들려. 그 분위기 말씀하신 따뜻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역사적 우리가 상황에서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게 맞는 게요. 그 저희가 금융 위기가 있기 한 1년 전부터 영국에 있는 뭐 노던락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이런 은행이었어요. 약간 지금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은행이었는데, 지역 은행. 예, 그 지역 은행이었는데 거기가 사실 망했을 때도 지금의 반응이랑 똑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이 안에서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은행이 오. 특성화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으로는 넘어가지 않을 거다 하면서 어. 지금과 비슷하게도 엄청난 부양책을 했습니다. 엄청 돈을 때려 박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도 약간 어떻게 보면 오버랩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금융 위기가 발생해서 뭐 준비가 전혀 안 됐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은행의 뭐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것부터 해서 자금이나 여러 가지 뭐 분산 투자 같은 걸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사건이랑 좀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급속한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과도하게 국채에 집중해서 투자했던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게 조금 운이 좀 재수가 없었어요. 네, 운이 없었어요. 운이 없었어요. 그거는 좀 헷갈린다. 아니, 운이 없었던 건지 재수가 없었던 건지. 운도 없었고 재수도 없었단 두 말이죠. 가지 다 잡았네요. 여러 가지 악재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 겹쳤는데 예전에는 두 마리 다 은행들이 잡았어, 두 막 마리. 이렇게 부동산 같은데 막 부실 대출해 준 게 이제 나중에 회수가 안 돼서 망하는 거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네. 이번 건은 뭐냐면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게 미국 국채거든요. 난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제일 많이 거의 몰빵했던 게 미국 국채를 산 거예요. 그럼 안전해야지. 사실 안전해 그 돈은. 그 돈 안전해? 근데 이제 그 국채를 살 때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 근데 지금은 되게 싸졌어요. 싸졌어. 왜냐면 이제 그건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국채 가격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억 주고 산 게 지금 한 6억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빼면 손해다잉. 한참 손해잖아. 지금 빼면 손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평가손이라고 해서 이제 얘네 이제 자산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소문 돌면서 야 저 은행 안 되겠다 돈 빼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 폰뱅킹으로 인터넷으로 막 돈 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한데 투자했다는 게 이 은행도 안전하다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야, 오빠라고 또 정리해주네. 네. 야, 깔끔하네. 오빠라고 정리해줘. 네. 네. 다 됐지?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임세훈 소장님 진짜 기분 나쁜 게 네. 정용진 씨가 계속 질문하고 정용진 씨 부연해주고 네. 하는데 설명할 때 나만 봐. 왜 그래? 뭐 무슨 일이야? 아니 중간을 봤어요. 와, 사이를. 내가 그렇게 편한가? 아니 두 분이 풋살도 아이고.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네, 언짢으신 당연하죠. 거죠. 네. 최욱 씨랑 같이 네. 푸서했어요? 풋살 같이 세 번이나 같이 했어요. 어. 최욱 MC하고 임세훈 소장님하고. 네. 이분 와가지고 좀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막 욕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와서 욕을 못 해가지고. 저도 욕하면서 했는데. 최욱 쌤이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하셨죠. 네. 풋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하나만 더 해야죠. 그만해. 30초. 파장을 안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에 올 파장 잠깐 듣고 가자. 네. 그럼. 그래요. 우리나라에 저 올 오늘 파장. 임세훈 선수한테 파격적으로 양보합니다. 파장 어떤 파장이 네. 있을까요? SBB의 파산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업황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벤처 스마트업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업황이 안 좋아서가 이 파산도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벤처 스타트업의 이런 의지가 좀 꺾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이랑 지금 어쨌든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가는 무위험 자산이거든요. 미국 네. 국채가. 근데 그 국채로 발생된 어떻게 보면은 그 국채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 상황상 금리와 뭐 이런 상황상 국채가 이제 위험 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국채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안전 자산을 확보하려는 노력 때문에 기타 개도국 자산을 먼저 이렇게 정리한다. 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이 외국인 투자자가 엄청 투매를 던졌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미국 국채도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항상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제일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는 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외국인 투자자죠. 뭐 미국이나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안전빵으로 빨리 가. 개도국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데 투자했던 돈들 빨리 빼갖고 미국 국채를 사든 금을 사든 이제 일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뭐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다. 요 우려가 좀 있죠. 뭐 미국의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더 많이 다치니까 아주 짜증나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30초. 진짜 30초밖에 안 돼. 봐봐. 지금 국민들은 난방비를 제발 좀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까지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네. 최근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래서 야당수 지자체들이 1인당 뭐 10만 원, 네. 가족당 뭐 20만 원 이렇게 소개하셨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확산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근데 윤석열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니들이 지원을 해? 형?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중앙정부도 안 하는데? 페널티를 줄 거야. 거봐, 내 그럴 거라고 했잖아.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그렇지. 교부세를 줄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또. 그래서 확산 흐름이 지금 주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비 주는 네. 지자체는 교부금 안 준다. 예, 교부세를 감액해버리겠다. 근데 그럴 금액을 거라고 주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못하는 거 지방정부 맞아. 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렇지. 왜 또 나서서 괴롭히냐고요. 오히려 교부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줘야죠. 그러니까 서민들 중산층을 위해서 아껴서 돈 아껴서 서민 중산층을 도와줬구나. 아이고 기특해 하고 더 줘도 그렇지. 모자랄 판에 니들이 우리 허락 없이 윤석열 각하 허락 없이 막 돈을 써? 그 돈을 막 쓴 것도 아니잖아요. 1인당 한 가족당 20만 원이면 큰 지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민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그 20만 원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그렇죠. 많이 나가는 지방정부 거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펑펑 쓰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20만 원이면.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나왔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강력히 반박하고 오히려 서민, 소상공인, 중산층까지 난방비나 물가 급등에 대한 지원을 해라. 네. 이건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공공요금의 금액을 깎아서 우리가 부과를 하면 인프레 걱정 없이도 서민 중산 가정이 큰 도움이 되고 그럼 그분들이 소비를 좀 늘려가지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수출도 내수도 엉망인데.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네.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늘 아주 솔직히 풍성했습니다. 내용이. 예. 예. 만족하시죠? 우리 임세윤 소장님도. 아니 지금 좀 처음에 안 그랬으면 조금 더 설명 잘 했을 텐데. 처음에 뭐야? 너무 놀렸어 너가. 그리고 처음부터 갑자기 이상형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뭘 놀려고 아니, 그냥 사실 오히려 더 좋아할 거야. 간접 고백해가지고 제3자 고백 방식. 아니 결혼하신 분인데 아니 그냥 제가 뭐 아니, 이분 결혼은 그냥 뭔 막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제3자 고백 방식 굉장히 또 흐뭇해하고 계셔 내가 볼 때. 제3자 변제는 매우 나쁘지만 제3자 고백은 좀 네.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현 씨 고생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와, 네. 이름 불러줘? 세현 씨. 세현아 그 고생했다. 아 미치다 미쳐. 아니. 2주에 임세훈 소장님하고 또 올게요. 아니야 됐어요. 네. 좀. 아, 네. 계속 와야죠. 아 진짜 엄청 공부 많이 했는데. 그 임세훈 식당 TV라 유튜브를 열었는데 네. 벌써 2주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임세훈 네, 식당. 네. 임세은 식당입니다. 네, TV 이름. 그다음에 네. 안진걸 TV는 8만을 돌파했습니다. 안진걸 TV. 예, 이렇게 숟가락 하나 올려봅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